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잉크토버 19번째 날부터 21번째 날까지의 영상 시작합니다. 19번째 날 그린 그림은 빠에야예요. 스페인의 음식 중 하나죠. 각종 해산물과 밥과 샤프란을 넣어서 만드는 요리인데, 샤프란은 비싼 식재료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강황가루를 넣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빠에야를 아주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한번 먹어보고, 또 집에서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로 강황가루 넣어서 만들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샤프란 넣어서 만들어진 빠에야랑 강황가루 넣어서 만들어진 빠에야랑 그렇게 크게 맛의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맛을 막 세심하게 보는 타입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다 맛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조리하는 방식도 어렵지 않았고요. 빠에야는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밥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느끼하지도 않고요. 살짝 매콤한 정도를 조금 조절하면은 되게 맛있는 볶음밥 느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살짝 이국적인 볶음밥 느낌이 났어요. 갑자기 또 해먹고 싶어졌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되게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어쨌건 보통 음식 드로잉을 할 때 그 밥알 드로잉 있잖아요. 뭐 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밥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쌀알을 표현하는 드로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힘든 드로잉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에 비해서 밥알이 훨씬 많고요. 또 이 밥알을 하나하나 한 톨 한 톨 다 그려야 되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 한 톨 한 톨 다 그리면 좀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어서 좀 자제해야지, 조금만 그리자라고 하다 보면 한쪽에만 막 밥알이 우르르르 몰려있기도 하고요. 또 얘가 뭐 잡곡밥? 잡곡밥이면 상관이 없는데, 흰쌀 같은 경우에는 이 명암을 넣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흑미밥 되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번 빠에야는 약간 노란색 밥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수채화로 그렸더라면 밥알 묘사를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잉크 드로잉이다 보니까 잉크에 번지는 효과를 조금 더 내고 싶어서 밥알 묘사를 조금 자제했어요. 자제하고 주재료에 해당하는 해산물들을 중점적으로 더 그려줬습니다.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한 빛을 띠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요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홍합을 넣어서 홍합의 조금 강한 색깔이랑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을 조합을 해봤어요. 사실 중간에 과정 중에 좀 망한 것 같아가지고 다 당황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빠에야를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잉크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자칫 물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단한 음식들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들의 젤펜으로 많이 묘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젤펜으로 조금 더 묘사를 해주다 보면은 이미지가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밥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묘사를 풀어주고, 새우나 홍합은 묘사를 몰아줘서 조금 단단하고 명확하게 보이도록 그려봤습니다. 나중에 거의 마무리쯤에 가서는 이 밥알이 너무 노랗다 보니까 색깔이 맛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주황색이나 혹은 옐로우 빛깔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색깔이 너무 한 톤으로 같이 가면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20번째 날에는 샌드위치를 그렸는데요. 이때쯤 해서 제가 묘사를 조금 많이 빼기 시작했어요. 묘사를 빼고 잉크에 번지는 효과를 조금 극대화시켜서 뭐랄까 느낌적인 느낌? 그 약간 감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약간 사르르 번지는 우연찮은 효과를 조금 의도해 보려고 최대한 묘사는 뺐습니다. 조금 중점적으로 여겼던 점은 묘사를 많이 뺐으니까 그만큼 이게 어떤 음식인지 알기 쉽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했어요. 묘사를 빼버리면은 굉장히 단순화되니까요. 단순화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음식인지 모를 경우가 생기니까 색깔이나 모양을 크게 훼손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채색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그림 그릴 때 묘사를 많이 하는 편이라 묘사를 안 하게 되면 왠지 그림이 불안하게 느껴져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묘사를 좀 덜 하고 힘을 빼가지고 느낌적인 느낌을 더 주고 싶은데 이게 손이랑 머리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묘사를 빼면 완성이 아닌 것 같고 적응이 안 돼서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안 그려봐서 이런 식의 그림을. 사실 뭐 묘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완성, 미완성이 결정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틀을 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실수하는 장면이 찍혔네요. 잉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흰색 종이에 잉크가 실수로 묻었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매우 신속한 동작으로 거기에 물을 조금 더 얹어서 마르지 않게 한 다음에 종이에 잉크가 스며들기 전에 재빨리 휴지로 닦아내야 합니다. 행여나 그렇게 묻었을 경우에는요, 이미 묻어버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쫙 말린 다음에 칼로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제거하면 됩니다. 제가 자주 쓰던 방식인데 칼로 이렇게 긁으면 종이에 상처가 남으니까 이제 상처가 남은 부분은 약간 이렇게 맨들맨들한 부분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맨들맨들한 부분 그걸로 이렇게 살짝씩 눌러주는 거예요. 종이가 얇을 경우에는 이 방식을 쓰면 안 되거든요. 칼로 긁다가 종이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개 수채화 종이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튼이 많이 포함된 것일수록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긁어내서 문지르면은 자기네들이 엮여 있는 걸 다시 엮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썼던 방법이에요. 칼로 슬슬 긁는 거. 21번째 날은 디저트입니다.
제가 이날부터 디저트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저의 어떻게 보면 주 전공이기도 하죠. 전공 소재? 전용 소재라고 해야 되나? 디저트 그리는 거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또 색깔도 아기자기하고 다양하고 예쁘고요. 또 그 디저트를 그리면 그 디저트를 먹는 상상을 종종 하곤 해요. 아, 이게 어떤 맛이 나겠구나라는 걸 상상하면서 그리니까 좋더라고요. 전 달달한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 디저트는 블루베리 케이크인데요. 블루베리는 그냥 단독으로 두면 살짝 블루에 가까운 색상이지만 이거를 다른 재료들, 뭐 생크림이나 크림들과 섞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보랏빛을 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릴 때에도 보랏빛을 띠지만 약간 붉은색이 느낌이 강한 보랏빛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푸른색이 더 가미된 보랏빛도 표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림 그릴 때도. 그냥 디저트 만드는 그 디저트의 비주얼적 이미지도 좋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선호합니다. 케이크 먹고 싶네요. 케이크 먹고 싶다. 이 그림에서도 제가 어디부터 묘사를 해야 하고 어디부터 묘사를 멈춰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묘사를 더 넣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도 진짜 많이 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젤펜으로 여러 가지 텍스처들이나 조금 제가 펜화를 할 때 그 습관적으로 그리는 무늬들이 있거든요. 그 무늬들을 전체적인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째 날부터 21번째 날까지 인크토버도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인크토버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